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2014 1849 김승태입니다. 어, 방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과제를 하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기공소에서 투명 교정기를 만드는 그런 좀 자잘하지만 그래도 배울 건 많았던 그런 알바도 하고, 그리고 8월 말쯤에는 친구들과 같이 내일로 여행도 하면서 정말 좋은 방학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 교수님께서도 방학 동안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클래스팀을 보면 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방학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를 보면 본받을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또 관리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2학기에 처음 과제를 시작하게 될 건데, 먼저 1주차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치상의 수리는 의치 사용 시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잔금이 생겨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절 의치를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수리 후 교합이나 적합성의 불량 때문에 의치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절의 원인,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의치상에 가해지는 능력 분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치상이 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적절한 수리법으로 의치상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레진 의치상 파절 원인 및 수리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공 과정에서의 그 결합은 왁스 제거 불충분, 그러니까 왁스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인공치와 의치상 간격으로 얇아진 경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치조제의 근접 배열 및 협측으로 벗어난 배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매물 과정과 우리한 추출을 해가지고 파절되는 경우가 있고, 그 연맛이 부주의로 의치를 놓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의치가 파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악 위치는 상순 절음과 의치의 중앙을 통과하는 정중선 부근에서 파절이 잘 일어납니다. 환자의 구개 부위의 중앙 부분은 의치 장착 후에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골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피복된 점막도 비교적 얇습니다. 이것에 비해 악재 부위는 치조골의 흡수 및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부위여가지고 의치를 장기간 사용하면 악재 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 저장력은 구개부의 중앙 부분에 능력을 양기시키게 되고, 그리고 의치상은 이 부위에서 서서히 피로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의치상 변연의 순절은 부위에서 능력의 증중으로 인한 파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파절되는 것은 첫 번째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파절면에 어떤 특징적인 모양은 없지만 파절면을 정확히 접합시켜 파절 전의 형태로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은 파절면은 나무태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반복되는 교합력에 의해 균열이 서서히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접합 수리를 하여도 다시 파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교합관계 개선이나 조직면, 개조, 린라이닝 등과 같은 근원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레진 이치상 수리 분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수리가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그리고 복합 수리는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인 경우에 이렇게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상 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절된 레진 이치상은 때때로 파절된 지 수일이 지난 뒤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레진 이치상은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파절편이 서로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물속에 넣어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원래 형태를 되찾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24시간 정도 물속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파절 이치를 접합시켜 봐서 파절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접촉되는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파절선 부위를 따라 용해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최근에는 스티키 왁스 대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기도 하며 구멍이 필요하면은 스틸박나 스티키 왁스로 고정시켜서 보강해줍니다. 파절 위치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면 변형 부위를 리딩과 박싱을 하고 통법에 따라 조직면에 석고를 주입을 해서 모형을 제작하는데 수리 부위가 아닌 곳에 언더컷이 있으면 미리 왁스로 블락아웃을 해두면 모형을 제거할 때 수월합니다. 그리고 석고가 경화되면 모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심해서 분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절이체 파절편을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세운 레진이 주입될 공간을 확보해주고 구 위치상과 새로운 레진 사이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파절선을 형성해 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위치선. 그 다음에는 이때 파절선을 형성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먼저 디벨리드 그루브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삭제해서 조직면에서 연마면을 향해 V자 형태로 베벨을 부여하고 이어 편측으로 두께의 2분의 1을 감소하며 4에서 5mm 정도의 그루브를 형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따라 파절선 양쪽으로 8에서 10mm의 그루브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루브를 해주거나 레벳 조인트라고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삭제하여 폭이 3mm가 되도록 덮여주고 이어서 편측으로 파절편 두께를 2분의 1로 감소하여 3mm의 그루브를 형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브테일 컷이라고 있는데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도브테일 형태로 삭제해줍니다.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합 효과를 얻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계적 유지가 필요한 볼케나이트 위치상을 사용한 시대에 많이 적용되었으나 요즘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그 다음에 파절선에 따라 삭제한 파절편은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 위에 정확하게 재조립하고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스티키 왁스로 고정해 줍니다. 이때 스티키 왁스로 붙이는 부위는 수리 부분을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절선을 따라 석재해서 넓혀진 부위에 레진을 첨가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레진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압 레진의 경우는 통상의 의치 제작의 방법과 같은 플라스크 메도드로 시행하고, 자가 중압 레진인 경우에는 도우 매트릭스 메도드 및 스프링클 메도드로 시행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플라스크 메도드에 대해 설명하면은, 이것은 보통 열중압 레진으로 수리할 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의 파절편을 위치시킨 다음 파절편을 형성한 부위에 파라핀 왁스로 채워서 파절 전의 위치의 형태로 회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모형과 의치를 함에 매몰하게 되는데, 하함에 매몰될 때는 왁스로 채워진 부분만 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모두를 석고로 매몰한 다음, 석고가 만약에 1차 경화가 되면은 분리제를 도포해주고 상함을 조립하고 다시 석고로 가득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담가두었다가 왁스가 연화되면은 상하함을 서로 분리하여 연 다음에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새로운 열중압 레진이 파절편과 잘 접착되도록 파절편 단면에 모노머를 붓으로 적시고 레진 더울을 가압하여 전입해 줍니다. 이게 플라스크 메도드 방법이고, 노우 매트릭스 메도드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은 자가 중압 레진으로 수리할 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석고 매트릭스와 자가 중압 레진 도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에 파절편을 위치시키고 파절선을 형성한 부위에 파라핀 왁스로 채워서 원위치의 형태로 회복합니다. 그 위에 경석고를 도포하여 회부학적 형태를 인계한 매트릭스를 제작한 다음에 매트릭스는 가압할 때 파절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를 지니고 있게 해주고, 경도 매트릭스가 경화되면 분리해서 파절선 형성 부위에 채워두었던 왁스를 제거해주고 스팀 클리너로 깨끗하게 처리해줍니다. 모형과 경석고 매트릭스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자가중압 레진과 접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절선 형성을 위해 삭제한 단면에 붓으로 모노머를 바르고 도우 스테이지에 자가중압 레진을 넣고 매트릭스로 맞추어 가압해줍니다. 이때 가압 후 고무줄로 감아두면 중압 완료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 메도드에 대해 설명하면은, 자가중압 레진을 함이나 매트릭스 없이 단순히 자가중압 레진을 뿌려서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수행하자 할 때는 레진 분리제가 도포된 모형의 파절편을 위치시킨 다음에 파절선의 단면에 모노머를 먼저 적신 다음 소량의 레진 분말을 뿌려 모노머가 스며 올라오게 합니다. 모노머가 폴리머에 스며 올라오면은 모노머로 적시고 폴리머를 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축성 부위를 위치상의 두께보다 약간 두껍게 형성해 줍니다. 이때 두껍게 형성하는 이유는 중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량과 수리 부분 마무리 과정에서 삭제되는 양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진 전입이 끝나면은 중압 반응이 일어나도록 온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온수에 넣어서 중압시키거나 압력 중압기에 넣어 중압시킵니다. 압력 중압기를 사용할 때는 중압기 속에 모형이 잠길 정도로 38도씨의 물을 채우고 약
2kg, 그리고 그 정도의 압축 공기를 넣은 다음에 10분에서 15분간 유지시켜서 온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 온성이 끝난다면은 모형에서 의치를 분리하고 다듬질과 연마를 시행해서 완성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치상의 수리가 다 되게 되는데, 오랜만에 용어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약간 다시 배우는 느낌이 조금은 들지만, 그래도 다행히 만약에 이런 선행학습을 안 하고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면은 수업 시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렇게 또 선행학습을 하게 돼서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먼저 알고 가게 되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치상 수리 동영상에 대해 를 다 하게 되는데,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하고 다시 한다는 생각에 뭔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저한테 도움이 시너지효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은 바로 개강이 되고 교수님을 붙게 되는데, 항상 보는 것 같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반가울 것 같고, 이번에 청해치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학 동안 편히 쉬셨길 바라고 저의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